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정치권에 윤석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를 기록해 21%의 이재명 지사, 11%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윤 전 총장은 전 지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전라에서 26.7%의 지지율을 나타내 24.5%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이 지사의 텃밭인 경기 인천에서도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사는 현직 경기도지사인데 윤 전 총장이 이 지역에서 이 지사를 앞선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윤 전 총장은 경기 인천에서 37.2%의 지지를 얻어 25.9%의 이 지사를 11.3%포인트로 따돌렸습니다.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윤 전 총장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만 18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에서 29.2%의 지지를 얻었고 30대에서 32%, 50대에서 38.7%, 60세 이상에서는 5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40대에서도 26.6%의 지지율을 나타냈는데요. 35%의 이 지사보다 낮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념의 성향별로 살펴봐도 윤석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은 보수층에서 54.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특히 중도층에서 39.4%의 지지율을 나타내 20.9%의 이 지사를 크게 앞섰습니다. 또 진보층에서도 17.7%를 기록해 이 지사보다는 낮지만 14.8%의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층에서도 윤 전 총장은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0.2%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고 이 지사는 12.1%에 그쳤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 이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크게 앞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51.1%의 지지율을 기록해 32.3%의 이 지사를 18.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 가상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51.6%의 지지율을 기록해 30.1%에 그친 이 전 대표를 21.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유선 10%, 무선 90%,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여론조사에 불과하지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개혁이 아닌 개혁으로 보인다는 반증이겠죠. 정치권의 윤석열 바람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4월 7일에 진행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선거 패배의 원인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후 벌어진 내로남불 형태가 민심 위반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이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나서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성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반발 여론이 형성됐는데요.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자 민주당이 도로 친문당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입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친문 성향의 윤호준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투표 169표 중 104표를 얻어서 65표를 얻은 박완주 의원을 39표 차로 꺾고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박 의원은 민심 위반이 벌어진 민주당의 전면적 쇄신을 주장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주셨다.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일 뿐. 검찰,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등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취해온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주장은 민심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본부장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 당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지낸 친문의 핵심이죠. 즉 친문 성향의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4.7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9일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이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과 관련해 당헌, 당규를 고쳐 선거에 후보를 낸 점을 반성하고 윤석열 찍어내기로 물의를 빚었던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국민들께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했음에도 그것이 개혁적인 태도라 오판했다고 사과한 바 있는데요. 이때 친문 극렬 지지층 사이에선 초선 의원들을 초선 오적, 조국의 배신자, 내부 총질이라고 맹비난했죠. 결국 기자회견을 했던 장경태 의원의 경우 사과문까지 썼습니다. 이후 강성 당원들을 두둔하는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삼선 의원 브리핑에서 모두 당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2030 의원들의 입장문도 당심과 민심의 반영이고 그걸 비판하는 분도 당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해야 하나라고 회피했고 검찰의 조국 사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대통령 인사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친문 당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인신공격, 폄하 발언은 서로 삼가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결국 민주당은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변화의 길로 나서기보다는 내부 결속을 통한 친문당 만들기로 방향을 정한 셈입니다. 실제로 새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도 모두 친문 계열입니다. 송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이미 지나간 사안이라고 했고 홍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를 조 전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 의원도 여러 생각이 있지만 하나씩 잘라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친문 세력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친박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주류였던 친박 세력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당권을 놓지 않으려다가 여러 선거에서 잇따라 민주당에 패배하는 원인을 제공했죠. 탄핵 이후 초기 지도부였던 홍준표 전 의원의 입지가 좁아지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가 대표직에 올랐고 나경원 전 대표는 당초 비박계로 분류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 감옥 갈 정도로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애둘러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한 후 친박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원내대표가 됐죠.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친박을 예로 들어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대 대선 승리 이후 급격히 보수화된 새누리당은 유승민 파동, 국정교과서 파동 등이 겹치면서 2016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우리 민주당에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며 당시 핵심 세력인 친박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당을 장악했다.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 정당의 흑역사라고 적었습니다. 조 의원의 글은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인 친문에 다시 장악된다면 또다시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쇄신의 길로 나설지 아니면 도로 친문당으로 회귀해 몰락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